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 모두 국군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쉽사리 양보하기 쉬운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신범식 교수입니다. 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지난 2023년 여름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큰 성과 없이 끝난 이후로 러시아가 전장 전반에서 우세를 점하게 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는 느린 속도로 진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러시아는 주로 미사일, 드론 같은 타격 수단을 통해서 군 관련 인프라 파괴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월에 대통령 선거를 러시아에서 치르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점령 지역에서도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이 점령 지역에 대한 영토화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병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병력 보급을 위해서 새로운 징집 관련 법안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가 이를 어렵사리 통과시켰고요. 또한 모자란 서방의 무기 지원을 다시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전장이 이런 식으로 지구전, 소모전의 양상을 계속해 나가는 이 상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 모두 국군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쉽사리 양보하기 쉬운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새로운 변화의 변수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의 대외정책 노선에 있어서 이 변화가 있어야 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항복하는 형태나 포기하는 형태로 마무리 짓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어느 쪽이든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야만 아마 이 전쟁 마무리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러시아의 경우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중 74%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그중 87.3%가 푸틴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아마 푸틴 대통령 3기 이후에 빠르게 진행된 러시아 사회의 보수화 그리고 또 전쟁 이후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러시아 경제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런 이제 러시아의 경제적 성과, 그리고 전쟁 시기에 단합된 지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심리, 즉 전쟁 프리미엄 등이 작용해서 이런 압도적인 선거의 승리를 푸틴 대통령이 거둔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안정적인 국내 정치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푸틴 대통령은 소위 특수군사작전이라 부르는 이 전쟁의 원래 목표들, 즉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방지하고 탈나치와 그리고 탈무장화라고 하는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구전 및 소모전적인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정치적 안정은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2024년 브릭스의 의장국이 된 러시아는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같은 5개의 신규 가입국들의 브릭스와의 통합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브릭스 회원국들 간의 공동 무역 결제 메커니즘의 구축을 비롯한 금융 협력의 확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동의 안정과 평화와 관련되어진 글로벌 안보 의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영향력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쟁 피로감과 단합된 지지의 이완 같은 현상에 대응해서 인적 쇄신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회의 서기 그리고 대통령실의 최측근 인사들 이런 인물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인물들 기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3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이 대통령 선거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하면 계엄령 선포 시에 선거를 금지하고 있다는 조항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었고요. 다행히 전쟁 중에 선거를 조속히 치르자는 여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 대통령의 임기가 5월 2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기가 끝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정치적 지위와 관련되어진 헌법적인 위상이 상당히 모호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국내 정치적 기반에 대한 도전 요인 못지않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미국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승인이 계류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및 재정 지원이 끊어지다시피 되어지는 이런 상황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반을 가장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가 다행히 바로 얼마 전 지난 20일 미 의회 하원을 통과하였고요.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지원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에이테크스 같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체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러시아의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게 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강도 분쟁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